침입성 A군 연쇄 상규균 감염 사례 급증에 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남편을 잃은 여성은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9세인 댄 웨트모어 씨는 지난 19일 사망했습니다. 뉴브런즈윅주 몽튼에 사는 웨트모어 씨는 병원에 가보자는 부인 말에 독감에 걸린 것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해 피로까지 더해지면서도 독감이라 여겼는데 그렇게 8일이 지나자 구토를 하더니 몸살과 오한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기 시작한 지 11일 만인 19일 새벽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진단 결과 침입성 A군 연쇄 상구균이었습니다. 웨트모어 씨를 포함해 이 주에선 지난달에만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2023년 4,800여 명이 침입성 연쇄 상규균 A에 감염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만 4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갈수록 캐나다에서도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9세 이하 어린이 6명을 포함해 모두 48명이 숨졌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어린이 4명이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심하게 아프고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면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흘 넘게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돼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호흡이 곤란할 때, 심하게 졸려 깨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에도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 부위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또 통증이 있거나 피부 감염 등의 징후도 의심해야 합니다. 입맞춤 등 긴밀한 접촉이나 감염된 피부 상처 또는 염증 접촉을 통해 사람 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을 예방하려면 실내 공간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프면 집에 머물며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 방역이 최선입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예산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18억 달러 적자를 메꾸기 위해 재산세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지난달 공개된 9%에서 8%로 소폭 낮췄습니다. 도시건축 부담금을 합해 집주인이 부담하는 세금 인상률이 10.5%에서 9.5%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1998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렇게 1%를 낮추며 생기는 4,200만 달러 부족분은 세금 안정화 기금인 준비금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인상률은 3.7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은 오는 월요일까지 재산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더 들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 연맹은 1%를 낮춘다 해도 여전히 너무 높다며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차우 시장은 스카보러 시민들을 위한 버스 전용 차로에 6,700만 달러 자금을 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팟홀과 공원 유지를 위해 5천만 달러 기금을 조성하고 저렴한 주택 유지에 3년간 1억 달러를 투입하며 노숙자를 위한 쉼터와 센터 등에 총 8,34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예산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자 앞서 예산 부족을 지적한 경찰은 이 예산으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채용이 중단되면 퇴직하는 많은 경찰관을 대체할 수 없어 올해는 물론 내년과 내후년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토시의 2024년 예산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 161억 달러에서 늘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가 난민 지원 관련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재산세로 6%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연방이민성이 전국적으로 3억 6,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토론토 지원금이 얼마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오늘 시는 6천 명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예산은 오는 14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오는 4월 8일 온타리오주 남부 지역에서 역사적인 개기 일식이 일어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PA데이를 이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칫 학생들이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태양을 보려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망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 학교길 어둠으로 인해 교통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젯밤 토론토 교육청이 일자를 변경한 데 앞서 토론토 가톨릭 교육위원회와 필지역 더럼, 해밀턴 할튼, 퀘벡주 2개 위원회도 같은 조치를 취했고 대서양 일부 지역에선 단축 수업이 예상됩니다. PA데이는 교사들의 학교 업무와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날로 수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날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번 개기일식을 두고 전문가들은 일생일대의 천문학적인 사건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주기라 훨씬 더 잘 보이고 또 평균보다 더 오래 관측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대부분은 부분 일식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번엔 캐나다 동부에서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캐나다 동부에서 이날 오후 2시 4분경부터 2시간 반 동안 일식이 지속되고 3시 18분에서 22분 사이에 완전히 태양을 덮을 걸로 예상됩니다. 온주의 필리 국립공원과 리밍턴, 킹스빌에서 볼 수 있고 나이아가라에서는 이날 오후 3시 18분부터 3분 45초 동안, 해밀턴에서는 2분 동안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와 런던, 키치너 등 지역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태양의 99.8%가 가려지는 거의 개기일식에 가까운 부분 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맨 눈이나 일반 선글라스는 심각한 경우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수 안경이나 인증된 일식 관측 상자를 이용해야 하며 이들을 이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개기일식을 보는 건 375년에 한 번씩이며 캐나다에서는 2079년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동부와 퀘벡 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지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7분 온주 코놀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지고 퀘벡주 벨리필드에서 남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규모 3.7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오타와 남쪽 엠브런과 코놀 지역 주민들이 흔들림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매년 오타와 밸리와 세인트 로렌스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2, 3회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72세에서 76세 사이 시니어에게 연방정부가 치과 지원 신청이 가능한 편지를 보냅니다. 지난해 세금 신고를 하고 치과 보험이 없으며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시니어가 대상으로 편지를 받으면 해당 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7세 이상 시니어 40만 명이 승인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 캐나다와 선라이프 보험회사가 공유하고 선라이프는 승인받은 개인에게 구체적인 보장 시작일과 세부 사항이 포함된 정보 패키지를 보내줍니다. 오는 5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통해 치과 진료가 가능해지는 건데 다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치과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이때부터 65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치과 의사들이 프로그램의 운영과 정부 지원액 등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치과협회와 공정한 보상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5월 전까지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퀸즈웨이 이스트와 클리프우드 학교 인근에서 한 주민이 애완견과 산책을 나왔다가 코요테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6시 45분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견주는 자신의 옆으로 조용히 나타난 코요테가 애완견을 잡으려고 공격하자 놀란 진도 애완견이 힘들게 밀쳐내고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공격에 자신도 놀라 목줄을 놓쳤는데 이때 코요테가 다리 사이로 비집고 애완견을 뒤쫓으려 해
이에 신고 있던 등산화로 차고 때리며 막았고 마침 옆으로 차가 지나가자 코요테도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으나 이 지역 주민들은 학교가 있고 주택가인데도 여러 차례 코요테를 목격했고 생각보다 몸집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 스틱 등을 가지고 다니게 된다며 이들이 출몰하지 않도록 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당국은 코요테의 공격이 이전보다 더 늘진 않았지만 코요테를 만나게 되면 똑바로 마주보고 손을 들어 몸집을 크게 만든 뒤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쫓아내는 것이 방법이며 절대 먹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책을 할 때는 목줄을 하고 해질녘이나 밤엔 가급적 산책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가 바하마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바하마 나소와 프리포트를 중심으로 크루즈 터미널과 호텔, 해변, 카지노 등 바하마 곳곳에서 무장 강도와 날치기, 절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며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올 들어 나소에서만 18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나소의 오버 더 힐과 PC 프라이 지역은 방문하지 말고 어두운 밤 해변에 홀로 걷거나 현금과 귀금속은 하지 말며 제트스키를 렌탈할 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등은 마시지 말 것을 덧붙였습니다.